안녕하세요. 슈퍼너멀입니다. 주말이라 저의 한 주를 정리하는 재미없는 시간이고요. 요새 유튜브 슬럼프가 왔는데 구독자는 안 늘고 유튜브 수익도 거의 없고 해서 왜 이런 걸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계속 노력은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유튜브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이 재미없는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이 2,000명이 넘고 멤버십 후원도 3명이나 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꾸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지 않아도 친한 사람끼리 모이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주를 정리해보면 특별한 소식이 보이지는 않지만 저의 기준에서요, 나스닥과 S&P 500은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게 없어서 다음 주 이벤트를 찾아봤는데 12일 CPI 발표 후 오후 2시에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고요. 13일에 P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월요일 애플이 세계의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궁금하게 했던 AI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10대1로 분할을 해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피셜에 따르면 주식 분할을 발표한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 분할을 발표하고 1년 동안 25%라고 하니까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3일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스톡 옵션을 인정할지 투표를 하게 됩니다. 보상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때려치거나 태업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는데, 이번 주 테슬라에서 주문한 AI 반도체 칩을 스페이스X와 다른 곳으로 먼저 배송을 하게 했대요.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만약 통과가 되지 않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나는 상황이 온다면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주주는 오너 때문에 투자를 하고 주주가 아닌 사람들은 오너가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희한한 회사예요. 개인적으로 필립 피셔가 투자해야 하는 조건에 있는 궁계 일학의 CEO가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테슬라미니까요. 이번 주 3대 지수를 살펴보면은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고점을 경신하는 상황입니다. 한 주간의 마켓맵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속슬이 다시 $50를 넘어서 흐뭇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을 정리하고 관심 갔던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페이스X 스타쉽이 4번의 도전 끝에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제작한 로켓 중 가장 크고 길이가 120m, 내부에 150톤까지 적재가 가능한 로켓인데, 정말 달과 화성을 왔다 갔다 하는 미래가 올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무수히 많겠지만 그런 미래가 온다면 그 시대를 향해 또 한 걸음 다가간 것 같고, 다음 목표는 우주에서 급유를 하고 적재량을 늘리는 스타쉽2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 전기를 읽어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일에 미쳐 있는지 알 수 있는데, 1차 발사 후 2차 발사까지 7개월, 3차까지 4개월, 그리고 4차까지 3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 얼마나 당사자들을 빡세게 굴렸을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에 걸려서 절대로 이뤄낼 수 없는 성과예요. 다음은 비만 치료제 기사인데, 여름이 되면은 조금 입어야 되니까 잘 팔린다 라고 생각해서 읽었던 기사인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꾸준히 잘 팔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 5월쯤 일라이 릴리를 알게 되고 주가와 배당금이 꾸준히 성장하는 좋은 기업이라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했는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때도 비싸서 안 샀는데 지금은 너무 비싼 주식이 돼버렸어요. 다음은 스타벅스, 맥도날드, 우리도 AI 수혜주 하면서 크게 중요한 기사는 아닌데, AI를 활용해서 빈자릿수를 예측해서 대기 시간을 줄이고 배달, 서빙 등에서 AI를 활용해 인건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데, 고정 지출이 절약돼서 이익이 올라간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거는 사람이 점점 필요 없어진다. 다음은 월가 AI빨 수요 급증, 전력주 유망 이런 기사인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AI 때문에 전력이 더 필요한데 에너지 관련된 회사를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에는 전력 회사가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8억이 25만 원 됐다. 99% 폭락, 날벼락 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이 전산 오류로 $180 정도가 된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도 다음날 봤는데 못 샀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 무효 처리가 됐다고 하고요. 소송을 거니 어쩌니 하는데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해프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했던 소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유국의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만 확률은 20%. 정치병 없이 그냥 사실만 봤을 때 일단은 파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를 치고 난리가 났지만 금요일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감한 게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보다 주가가 낮다는 사실이 저는 진짜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와이프가 이거를 3년 반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물려있다가 기나긴 기다림 끝에 탈출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좀 더 고점에서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고 이것도 다행이에요. 정말. 장기 투자로서는 매력 없는 국장은 포기하고 이제 미국 주식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소식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계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을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이 지난주보다 상승, 이더리움은 하락했고요.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2억을 돌파한다는 전망이 있던데 가봐야 알 것 같고 안 오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르면 그때 샀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의 미국 계좌는 지난주보다 3% 안되게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오리진 머티리얼스가 며칠만 더 $1 이상을 유지해주면은 상장 폐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쓰리 $50가 넘었는데 이렇게 넘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 언제쯤 전고점을 넘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삼슬라는 현재 이런 상태인데 원화랑 달러랑 수익률이 다르다는 거를 이제서야 알게 돼서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원화랑 달러 모두 기록을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6월의 첫 배당금을 인텔에서 받았고요. 주가는 거지 같지만 어쨌든 배당금은 주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익권에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또 괜히 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미국 주식 살 걸 괜히 이걸 사갖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친환경 본행상자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적금 대신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로 매주마다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연금저축계좌의 수익률은 60%를 넘었습니다. 지수 추종 ETF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S&P 500 기준으로만 봤을 때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는 지수 출시일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 약 11%를 기록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몇 년간 폭락하더라도 7년 6개월을 지나면 전고점을 회복했다. 즉 투자 직후 폭락을 겪는 최악의 경우일지라도 7년 6개월 이상 S&P 500 지수에 장기 투자했더라면 손실을 볼 일이 없었다는 얘기다.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거고 전체 차트를 보면은 7년 이상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대공황에서부터 보면은 있는 것 같은데 인생에서 여기처럼 재수없는 구간에서 살게만 되지 않는다면 투자에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투자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떠나서 확실한 거는 투자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면은 현재 내가 누리는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서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나이 먹고서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야 라는 말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일을 안 하고 싶고 적어도 늙고 힘 떨어졌을 때 생계를 위한 노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꿈꾸는 미래를 그리면서 계속 기록을 남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